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MCPHS 약대에 입학을 해서 2023년 5월에 졸업한 졸업생 정소정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는 조이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고 F1 비자로 미국 약대에 입학한 케이스이고요. 저는 현재 제가 일하게 될 약국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마쳤고 미국 약사 국가고시 시험인 나플렉스 시험에 접수를 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부터 그레듀에이트 인턴으로 약국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 대형 체인 약국 중 하나인 CVS 약국에 근무하게 되었고요. 아마 연봉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CVS 약국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간당 받는 액수는 65불입니다. 따라서 연봉은 대략적으로 135K, 하나로 따지면 1억 7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사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자처방전을 받고 그 약이 환자가 갖고 있는 보험 플랜에 커버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플랜에 커버가 되지 않는 약이라면 환자 본인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약을 본격적으로 필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들이 필링을 하고 약사는 검수만 하면 되고요. 마약 관련된 약물만 약사가 직접 필링하고 검수하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플루 백신 시즌인데요. 백신 접종도 약사가 하는 업무 중 하나이고요. 이 밖에도 약의 재고 정리 또는 환자에게 약 배달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사의 업무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약지도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일반 약에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뇨 치료제인 인슐린 주사제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이네일러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목약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분들께서 처방전을 저희 약국에서 타 약국이나 타 병원으로 트랜스퍼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약국이나 병원에서 저희 약국으로 트랜스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제가 의사나 다른 약사님들과 통화 후에 트랜스퍼 인 아웃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은 100%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근무하고자 하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하실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취업은 가능합니다. 아마 대도시는 포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말고도 미국인들 자체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 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을 뽑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주로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인들이 은퇴하시고 사시는 지역에서 주로 취업비자 스폰을 받아가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팜디 학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는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리테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리테일 약국, 월그린이나 CVS처럼 리테일 약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병원으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레지던시나 펠로우십을 따서 좀 스페셜티한 분야로 가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지막은 제약회사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테일 약국에서 일하는 게 병원이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육체적인 강도가 좀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회사 쪽으로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링에는 약간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스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H1B 비자, 취업 비자 스폰이 있을 것 같은데요.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일단 로터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셀렉트되지가 않는다면 일단 OPT 비자로 1년을 일하신 뒤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H-1B 비자를 도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요. 또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2, 3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른 동료들보다 자기가 좀 더 실적도 많이 내야 되고 또 회사별로 영주권 심사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해외에서 취업이 어렵다, 잡 스폰서링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아마 리서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졸업 후에 펠로우십이라든지 아니면 레지던시처럼 좀 스페셜티한 분야로 가실 분들은 당연히 GPA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제약회사나 아니면 약국으로 입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PA보다는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좀 스펙을 많이 쌓아두시면 취직할 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남편의 경우에도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진행한 뒤에 바로 제약회사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경우에도 회사랑 인터뷰를 할 때 GPA 점수보다는 어떤 인턴십 활동을 했고 어떠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티 쪽으로 가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리서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일단 프리팜 과정이 중요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본과 때 프리팜에서 배우는 기초 과학들이 본과 때 올라가셔서 배우는 과목들의 가장 기초,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팜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들에서 먼저 흔들려 버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본과 올라가셔서 그 방대한 양과 좀 더 깊어진 내용을 공부하는데 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2+4 약대를 준비하신 분들은 기초 과목 공부도 하시면서 다른 액티비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좀 더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탄탄히 공부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약대에 진학을 하셔서 본과 과목들을 따라가는데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학을 오기 전에 타 유학원에서 선행학습 기초 과목들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서 약대로 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도 선행학습을 하고 왔더니 좀 더 수월하게 프리편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고 본과에서도 유급 없이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프리판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아마 유급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급의 기준은 그 당학기 GPA가 아닌 전체 토탈 GPA를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물론 유급 기준은 각 약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학기 GPA 성적으로 유급의 유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토탈 누적된 GPA 성적을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과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본과 때 GPA가 살짝 낮으셔도 토탈 합산된 GPA를 가지고 유급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과 때 좀 생존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아직 팜디 유학을 고민 중이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공부는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뒤늦게 팜디 유학길에 올라서 좀 약간 좀 뒤늦게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셔서 미국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싶으셔도 나이라는 제약 그리고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곧장 바로 한국으로 리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오셔서 유학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졸업 후에 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기회도 있으시면은 좀 많이 경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팜디 신입생분들 일단 입학 너무 축하드리고요. 생각보다 6년이라는 시간이 꽤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 좀 유학 생활이 힘들고 공부가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졸업을 해서 약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환디 대학생분들 6학년 때 되시면은 심화 실습을 돌게 되실 텐데요. 그때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잘 하시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랑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6학년 때 자기가 어느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좀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꼭 약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